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수동 홈즈입니다. 요즘 서울시장 선거운동 기간이라 뉴스에서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정치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요. 또 부동산이라는 게 정부 정책이랑 뗄 수 없다 보니까 오늘은 임대차에 관련된 부분만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진보든 보수든 어디가 정권을 잡든 서울 집값 잡는 거를 지상 과제로 내세웁니다. 하지만 서울은 67%가 무주택 세대일 정도로 집값 잡는 것 못지않게 전월세 시장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주택 임대 사업자와 임대차 3법이라는 역대급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정말 잘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심히는 하는데 디테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세입자에 대한 보호 정책이 굉장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랑 임대차 3법이 저희 부동산들한테는 일거리가 줄어들어서 힘들지만 세입자들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는 왓을, 임대차 3법은 웬을 잘못해서 이런 대혼란을 초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원래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더 확대하고 장려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빚내서 집사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매우 좋지 않았고 반대로 전세난은 심한 편이었기 때문에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임대료 5% 인상 상환과 의무 임대 기간만 준수하면 살 때 취득세 깎아주고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깎아주고 팔 때는 양도세까지 깎아줘서 완전히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그러니 집 살 생각도 없던 사람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갭 투자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리 세금을 때리고 규제를 해도 매물도 없고 가격도 안 빠지는 겁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이게 실정이었다는 거는 국토부 김현미 전 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자기들이 임대주택 혜택을 주면 기존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주택 임대업이 투명해져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지 투자자들이 집을 더 사들여 집값이 더 오를 줄 몰랐다는 아마추어 같은 이야기를 하셔서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국가 정책을 믿고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보증보험을 들어라, 부기 등기를 해라, 기타 등등 의무를 계속 추가를 시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취득세 중과에 임대주택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희 손님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하고 환갑 넘으신 부부이신데요. 두 분 앞으로 원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각각 한 채 있으시고요. 그거를 8년짜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에 두 채에서 한 월세가 50만원, 50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연금하고 같이 보태서 생활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거주는 성수동에서 한 10억이 조금 넘을 것 같은 그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자제분들이 분당에 거주하고 계셔서요. 성수동 아파트를 팔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그 이유는 성수동 아파트는 거주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으셔가지고 양도세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 가시려는 분당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돼가지고요. 10억짜리 집에 취득세만 1억 2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사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투기꾼일까요? 정부 정책을 믿고 노후에 생활비 하려고 산 원룸 오피스텔 때문에 이사도 못 가고 8년 동안 계속 더 사셔야 됩니다. 팔려고 해도 과태료만 수천만 원이고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이분들이 등록하신 주택임대사업자 이름이 중공공 임대사업자입니다. 애초에 주택임대사업자 정책을 할 때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세입자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투룸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소형주택 위주로 했으면 아파트 가격도 덜 오르고 세입자들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됐을 거 아닙니까? 왜 본인들의 실책 때문에 엄한 사람들을 잡아요?
서울시장 후보 캠프분들이나 국토부 관계자분들이 제 영상을 혹시 보시게 된다면 물론 공공임대주택 필요하죠. 필요하지만 혈세로 기약 없이 어디에 몇만 채 지어주겠다 그런 말씀들만 하지 마시고요.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정책, 즉 아파트를 제외하고요. 원투룸 빌라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인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라나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 받을 목적으로 구매하시지 시세 차익이나 투기 목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 기사 보면요. 미혼 1인 가구 60%가 현재 월세로 거주한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을 하면 재정 부담도 크게 없고요. 당장 효과도 볼 수 있고 젊은 세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요. 전월세 손님 중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매물 나오면 연락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매물들이 워낙 없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3법은 다들 아시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제가 근무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한 19년도 그 정도 가을까지는 서울에 입주 물량도 좀 많이 있었고요.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작년 한 봄 정도부터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좀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와중에 여름에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에 완전 불을 지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가격까지 부추겨서 매매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헬리오시티 같은 대형 단지가 입주가 많이 몰려 있을 때 임대차 3법이 시행되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고요. 그때는 민주당이 의석수가 적어서 못했다면 한 1, 2년 정도는 좀 타이밍을 봐서 가격이 안정됐을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나 임대차 3법 모두 세입자를 위한 선의로 시작한 정책인 것을 잘 압니다. 주임사로 등록한 주택이 전국에 약 한 170만 채 정도 되고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신 세입자까지 합치면 전국의 수백만 세대가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소수겠지만 그 여파로 주거 환경이 더욱 나빠진 분도 계시고요. 원치 않게 이사를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상실감은 혜택을 받으신 분들의 기쁨보다 몇 배나 더 크겠죠. 정책 위반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분들의 어려움까지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